세상이 당신을 규정하도록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세상을 정의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을 깨우는 하나의 부름입니다. 세상의 자극에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고 헛된 것을 쫓는 삶을 멈추고 이제 당신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고요히 군림하라는 요청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강인함이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라 말합니다. 힘이란 상대를 통제하는 것이며 관계란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줄 때 깊어진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만약 그 모든 것이 틀렸다면 어떨까요? 진정한 강인함이란 잠시 멈출 수 있는 용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요? 세상이 당신에게 움직이라 소리칠 때 굳건히 제자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야말로 진짜 권력이라면 어떨까요? 이것은 차가운 사람이 되거나 마음의 문을 닫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혼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시험에 굴하지 않으며 폭풍우 속에서도 부서지지 않는 당신이라는 온전한 주권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당신도 느껴본 적 있을 겁니다. 나를 증명하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 침묵을 견디지 못해 말을 쏟아내던 순간들, 그리고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들을 맹목적으로 뒤쫓던 시간들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오늘 여기서 끝납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재설정하는 순간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지 않는 길, 혼돈에 휘둘리지 않는 길, 다른 사람의 눈에서 나의 의미를 찾지 않는 길로 들어서는 첫걸음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당신은 심리 개임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그 개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타인의 허락 없이 온전히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법, 세상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그 흐름을 읽는 법, 갈등의 순간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법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거센 폭풍우에 휩쓸리지 않고 그 방향을 이끄는 지혜와 평화를 왕관처럼 쓰고 미련 없이 돌아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로마의 현자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외부의 사건이 아닌 당신의 마음에 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를 깨달을 때 당신은 진정한 힘을 발견할 것이다. 이것은 세상과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완벽히 다스리라는 의미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세상 또한 결코 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세상에 반응하기를 멈추고 당신의 삶에 군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당신의 새벽이자 당신의 주권이 시작되는 찰나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당신의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이 지혜가 필요한 이에게 공유하여 긍정의 힘을 나누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향한 여정에 동참하고 싶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당신 안에 잠든 거인의 힘을 깨울 시간입니다. 진정한 힘이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데 있다면 어떨까요? 세상은 힘이란 행동하는 것이라 말하지만 때로는 가장 강력한 행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이의 삶에는 쫓기를 멈추고 관조하기 시작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은 지극히 고요하지만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힘은 말에서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힘은 바로 그 멈춤의 순간에 시작됩니다. 누군가 당신이 무너지기를 기대하는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이 들이마시는 깊은 숨결 속의 말입니다. 심리게임은 논쟁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묘한 긴장감으로 시작됩니다. 누군가 슬쩍 뒤로 물러섭니다. 대놓고 맞설 정도는 아니지만 당신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기엔 충분할 정도로 말입니다. 모호한 문자 메시지, 차가워진 말투, 혹은 갑작스러운 침묵의 순간들, 당신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당겨지는 느낌을 말이죠. 과거의 당신이라면 아마 상대를 뒤쫓았을 겁니다. 문자를 다시 보내고 그의 모든 말을 곱씹으며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 애썼겠죠. 내가 뭘 잘못했나? 내 탓인가? 하며 자책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것의 실체를 봅니다. 그것은 시험입니다. 당신을 중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설계된 미묘한 움직임일 뿐입니다. 이번에는 당신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소용돌이치지도 답을 찾기 위해 그림자를 쫓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뿌리내린 채 현재에 머뭅니다. 모든 작은 변화에 일일이 반응하는 사람은 다가올 더 큰 폭풍우를 결코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교묘한 설계를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들은 조종이란 붉은 깃발처럼 명백한 신호와 함께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조종은 침묵의 옷을 입고 모호함의 가면을 씁니다. 늦어지는 답장, 의미심장한 SNS 게시물, 고요함으로 포장된 시험. 당신은 이미 그 모든 것을 겪어봤고 그 순환 속에서 살아봤습니다. 단지 인정받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명료함을 포기한 뒤 밀려오는 후회의 쓴맛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다르게 선택합니다. 그들이 물러서면 당신은 숨을 고릅니다. 그들이 모호하게 굴면 당신은 고요히 머뭅니다. 변명도, 사과도, 추격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관찰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결정합니다. 권력의 법칙을 저술한 로버트 그린은 말했습니다. 자신의 말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피렌체의 전략가 마키아벨리 역시 동의할 것입니다. 전략적 침묵은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불안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당신이 반응을 멈출 때 그들은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추격을 멈출 때 그들은 자신의 전략을 재조정하기 시작합니다. 게임의 법칙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그 게임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들이 당신을 흔들기 위해 모호하고 감정적이며 간접적인 게시물을 올립니다. 과거의 당신이라면 무너졌을 겁니다. 괜찮아. 이거 내 얘기야. 하고 물었겠죠.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 의도를 꿰뚫어 봅니다. 그저 스크롤을 내리고 당신의 길을 갈 뿐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쏟을 가치가 있는 것은 오직 진실뿐이며 진실은 결코 미끼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시끄러운 자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고요한 자를 기억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조지 워싱턴. 그들은 소음으로 지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존재감만으로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당신 또한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허둥댈 때 당신은 고요히 머물렀습니까? 당신의 침묵이 그들의 혼돈보다 더 크게 외쳤던 마지막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기억나지 않는다면 바로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힘이란 얼마나 빨리 반응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래 미동도 없이 기다릴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시험할 때 당신은 채점합니다. 그들이 멀어질 때 당신은 중심을 지킵니다. 그들의 폭풍우는 당신의 바다를 흔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당신을 주목하는 것을 넘어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 삶의 낡은 패턴을 깨뜨렸다면 흔들리지 않는 자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을 위해서가 아닌 당신 자신과의 약속을 위해, 인정받기 위해 당신의 힘을 내어준 적이 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응하는 삶을 멈추고 주도하는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된 이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더 이상 혼돈에 끌려다니지 않고 흔들릴 수 없는 존재가 될 준비가 되었다면 구독하십시오. 다음 장에서는 우리는 단지 게임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을 선택하고 게임의 규칙을 영원히 바꾸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가치를 알기 위해 타인의 인정이 단 한 번도 필요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게임을 거부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내면의 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인정이라는 것은 조용한 덫과 같습니다. 그것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덫에 걸린 줄도 모릅니다. 온전함을 느끼기 위해 고개 끄덕임, 문자 한 통, 눈길 한 번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당신이 중독되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합니다. 현실을 직시합시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언제나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미소와 답장, 너만으로도 충분해 라는 말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타인의 반응에 의존하는 가치는 왕관이 아니라 족쇄일 뿐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일, 당신의 속도, 당신의 침묵에 대해 미묘한 비난을 던집니다. 과거의 당신이라면 어색하게 웃어넘기고 고개를 끄덕이고 심지어는 그 농담에 동참하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를 깎아내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의 내면은 무너져 내립니다. 당신은 그 시험을 통과하려 애쓰다가 결국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스스로를 선택한 사람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연기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축소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상대를 바라보고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마키아벨리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기쁘게 하려는 자는 언제나 섬기게 될 것이다. 당신이 강하다고 느끼기 위해 그들의 인정이 필요하다면 당신은 그들과 동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칭찬을 얻기 위해 일하고 허상을 쫓는 그들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미소를 띤 목줄일 뿐입니다. 당신이 보낸 메시지는 읽음 표시만 뜬 채 답이 없습니다. 과거의 당신이라면 공황에 빠졌을 겁니다. 내가 너무 많이 말했나? 설명을 해야 하나? 당신은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메시지를 고쳐 쓰고 다시 보내고 자기 자신을 재구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전화기를 내려놓습니다. 숨을 고르고 당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당신의 가치를 알아봐야 할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선택할 때 당신은 더 이상 관계의 끝을 확인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인정을 구걸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도 없어집니다. 대신 당신은 살아갑니다. 감동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존재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당신에게 맞춰 조정되기 시작합니다. 저와 함께 되뇌어 보십시오. 나는 질문이 아니다. 나는 정답이다. 당신은 토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힘을 해제하기 위해 지연된 답장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림을 멈출 때 당신은 걷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진실 속에서 걸을 때 침묵조차도 강력한 매력이 됩니다. 방에 들어설 때 당신의 존재감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침묵을 채우기 위해 이야기를 꾸며낼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존재감만이 있을 뿐이고 사람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당신이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말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평온함은 드뭅니다. 그리고 드문 것은 기억에 남습니다. 얼마나 많이 사랑받기 위해 당신의 빛을 스스로 어둡게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안전하다고 느끼기 위해 침묵을 억지로 채웠습니까? 그 모든 것은 오늘로 끝입니다. 스스로를 선택하는 사람은 안락함을 사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편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온전하게 걷습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그 온전함을 감당할 수 없다면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낮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길을 격상시킬 뿐입니다. 무하마드 알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위대하다고 불리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스스로 선언했습니다. 오만함 때문이 아니라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위대함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박수갈채 이전에 내면에서 스스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누군가가 당신을 시험할 때 춤추지 마십시오. 방어하지도 자신을 희석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머무르십시오. 만약 당신이 움찔한다면 당신은 그들의 의심을 증명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굳건히 서 있다면 당신은 그들의 규칙을 다시 쓰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깨웠다면 댓글로 나는 나를 선택한다 고 선언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스스로를 축소시킨 경험이 있다면 좋아요를 누르십시오. 가치를 쫓는 것에 지친 이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허락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에너지가 왕족의 그것처럼 당당하게 걷고 싶다면 구독하십시오. 다음 장에서는 우리는 자신을 선택하는 것을 넘어 세상을 통제할 필요 없이 세상을 읽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힘이 타인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꿰뚫어 보는 데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단순히 자신을 선택하는 것을 넘어 당신을 둘러싼 에너지를 이해하고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힘은 항상 말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저 볼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을 듣지만 그 안에 담긴 리듬을 놓칩니다. 행동을 쫓지만 그 밑에 깔린 패턴을 간과합니다. 누군가를 읽는다는 것은 그들의 말을 해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에너지, 압박 속에서의 미묘한 변화, 그리고 너무 길게 이어지는 침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방해하지 않는 듣기이며 반응하지 않는 지켜보기이며 그저 아는 존재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답하고 공백을 채우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서두름 속에서 그들은 가장 중요한 힘, 즉 중심을 잃지 않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누군가의 말투가 변합니다. 그들은 괜찮아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눈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을 느낍니다. 과거의 당신이라면 다그쳤을 겁니다. 정말이야. 무슨 일인데 당신은 지금 당장 이 어색한 공기를 걷어내려 애썼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준비되면 난 여기 있을게. 그리고 기다립니다. 두려움 속에서가 아니라 의심 속에서가 아니라 평온 속에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익숙하지 않은 반응입니다. 그들은 반응을, 추격을, 해결책을 기대합니다. 그들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감정이 사람을 움직인다는 것을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그 압박감에 굴복합니다. 설명하고 매달리고 선을 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도 당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킵니다. 그들이 물러설 때 당신은 쫓지 않습니다.
그들이 연결을 끊을 때 당신은 현재에 머뭅니다. 그들이 눈에 띄게 긴장한 채 날카로운 말과 무거운 에너지를 풍기며 들어옵니다. 과거의 당신이라면 달려들었을 겁니다. 내가 뭐 잘못했어? 지금 당장 얘기해. 하지만 이제 당신은 고개를 들어 말합니다. 힘든 하루였나 보네. 그리고 그들이 대답하지 않을 때 당신은 다시 하던 일로 돌아갑니다. 평온하고 흔들림 없이 말입니다. 30분 후 그들은 당신 곁에 와 있습니다. 더 부드럽고 더 열린 모습으로. 당신이 무언가를 해결했기 때문이 아니라 해결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호 조절입니다. 누군가가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졌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의 논리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의 리듬, 당신의 안정된 호흡, 당신의 뿌리 깊은 존재감입니다. 당신이 중심을 지킬 때 당신은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힘을 통해서가 아니라 평온함을 통해서 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자는 통제당할 것이다. 이것은 타인을 통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폭풍우도 당신을 궤도에서 이탈시킬 수 없을 만큼 굳건히 중심을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안정 속에서 당신은 영향력보다 더 깊은 것, 바로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혼돈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이 흔들 수 없는 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구원자가 아니라, 하인이 아니라 중심이 되어주기를 말입니다. 자,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긴장된 상황 속에서 그것을 해결하려 서두르지 않고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그들의 에너지가 변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것을 당신 탓으로 돌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들의 패턴을 다시 쓰려 하지 않고 그저 읽어낼 수 있습니까? 만약 그럴 수 있다면 당신은 그들이 자신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느꼈지만 이름 붙일 수 없었던 무언가에 눈을 뜨게 했다면 나는 에너지를 읽는다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칭찬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 가만히 있어야 할 때 반응했던 경험이 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해결하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통제가 아닌 흔들리지 않는 존재감으로 이끌 준비가 되었다면 구독하십시오. 다음 장에서는 우리는 단지 평온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갈등을 지배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만약 방 안에서 가장 큰 목소리가 침묵을 지키는 목소리라면 어떨까요? 이것은 단지 에너지를 읽는 것을 넘어 갈등이 당신을 지배하게 두지 않고 갈등을 지배하는 기술에 관한 것입니다.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는 들리기 위해 소리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힘은 목소리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통제력에 있습니다. 당신의 호흡, 말투, 그리고 상태를 통제하는 힘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더 크게 말하고 더 세게 밀어붙이고 더 오래 논쟁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불안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공기를 가라앉힙니다. 폭풍을 잠재웁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압도합니다. 누군가 화가 났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말은 빠르고 날카롭고 감정적입니다. 당신은 그의 불길에 당신의 불길로 맞서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과거의 당신이라면 끼어들고 방어하고 말을 자르고 상황을 악화시켰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가만히 있습니다. 당신의 호흡은 느려지고 목소리는 낮아집니다.
당신은 그들의 혼돈과 싸우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흔들 수 없는 대지가 됩니다. 그들이 칼날 같은 단어들을 던져도 당신은 그것들이 힘없이 떨어지게 둡니다. 그리고 당신은 차분하고 명료하게 말합니다. 이 공기가 안정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죠. 그러자 방 안은 조용해집니다. 당신이 소리쳤기 때문이 아니라 소리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경계 통제입니다.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언제 당신을 대변할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후퇴나 회피가 아니라 굳건히 중심을 지키기로 한 결정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썼습니다. 군주는 언제 선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것은 잔인함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정밀함에 대한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명료함으로부터 변화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직 친절함만을 아는 사람은 오직 힘만을 아는 사람만큼이나 불균형합니다. 하지만 소음 대신 침묵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움직이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격렬한 순간에 처해 있습니다. 상대는 늘 하던 대본을 기대합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당신의 주장을 방어하고 그들의 에너지에 맞추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패턴을 깹니다. 당신은 듣습니다.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안정된 목소리로 말합니다. 혼돈 속에서는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둘 다 명료해졌을 때 이야기하죠. 그리고 당신은 한 걸음 물러섭니다.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황을 재설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단 하나의 행동이 모든 것을 재구성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인정을 구하는 사람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처럼 결정합니다. 이것은 억압이 아닙니다.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절입니다. 당신이 괜찮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그 열기 속에서 피 흘리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혼돈이 당신에게 춤을 청할 때마다 당신이 평온을 유지할 때 당신은 당신의 몸을 가르칩니다. 폭풍은 지나간다. 바람을 쫓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갑자기 당신은 당신의 것이 아닌 싸움을 멈추게 됩니다. 증명이 필요 없는 주장을 방어하는 것을 멈춥니다. 이기려는 시도를 멈추고 이끌기 시작합니다. 관계는 긴장 속에서 성장합니다. 매력은 마찰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통제되지 않은 마찰은 파괴가 됩니다. 두 개의 불안정한 에너지가 지배권을 위해 충돌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만히 있을 때, 당신이 폭풍의 눈이 될 때, 그들은 그것을 느끼고 기억합니다. 닭과 같은 존재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문 것은 존중받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27년간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는 침착하고 조용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존재감만으로 국가를 재편했습니다. 그것이 리더십입니다. 소음도 힘도 아닌 고요함을 통한 강인함입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이 격앙될 때 당신은 평정을 유지했습니까? 당신의 침묵이 그들의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했던 마지막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다음에 갈등이 찾아올 때 자세를 취하지 마십시오. 방어하지도 설명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이 솟아오르고 부풀어 오르게 두십시오. 당신은 중심을 지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할 때는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설정하기 위해 말하십시오. 단 한 문장, 단 하나의 경계선, 그리고 평화. 그 에너지는 단지 그 순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을 보는 방식을 재구성합니다. 당신의 침묵 속에 담긴 힘을 이야기가 상기시켜 주었다면 흔들릴 수 없는 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 논쟁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에 지쳤다면 좋아요를 누르십시오. 힘이 소리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혼돈에 끌려다니는 것을 멈추고 평온함으로 이끌 준비가 되었다면 구독하십시오. 왜냐하면 다음에는 우리는 단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이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혼돈을 마주하고 그것을 평온으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단지 갈등 속에서 가만히 있는 것을 넘어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주변의 에너지를 이끄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격렬함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혼돈까지도 말입니다. 그들은 분노를 보고 날카로운 말을 듣고 감정의 파도를 느끼고는 얼어붙습니다. 혹은 더 나쁘게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폭풍 속에서도 굳건히 서서 안정되게 숨쉬는 사람은 단순한 존재감을 넘어 안식처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극단을 강요받습니다. 어떤 이들은 감정을 두려워하여 차갑고 초연하게 깊이로부터 도망칩니다. 다른 이들은 그 안에 빠져 모든 감정을 흡수하며 타인을 고쳐주는 것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도망치지도 무너지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존재감을 통해 인도합니다. 누군가 감정에 휩싸여 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분노와 거친 말들이 여과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당신은 긴장감과 비난, 어쩌면 눈물을 예상합니다. 과거의 당신이라면 당황해서 맞서 싸우거나 그 불편함을 빨리 끝내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들의 시선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을 보고 있어요. 싸우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자 무언가 변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고통을 해결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불의 불로 맞서지 않습니다. 당신은 물이 되고 돌이 되며 폭풍 사이에 고요함이 됩니다. 감정은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도입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은 것, 치유되지 않은 것, 그리고 그들과 당신 안에서 여전히 아파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감정을 위협으로 보는 사람은 언제나 그것과 싸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신호로 보는 사람은 나침반이 됩니다. 마키아벨리는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자는 통제당할 것이다. 이것은 타인을 지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혼돈도 당신을 수면 아래로 끌어내릴 수 없을 만큼 굳건히 중심을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평온 속에서 당신은 존경보다 더 깊은 것, 바로 신뢰를 얻습니다. 그들이 무거운 긴장과 날카로운 말로 들어와 문을 쾅 닫습니다. 과거의 당신이라면 무슨 일이야? 당장 해결하자며 달려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침착하게 고개를 들어 말합니다. 힘든 하루였나 보네. 그들이 대답하지 않으면 당신은 고개를 끄덕이고 하던 일로 돌아갑니다. 잠시 후 그들이 당신 곁에 와 앉습니다. 더 차분하고 열린 모습으로. 당신이 평화를 강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평온함이 그들의 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호 조절입니다. 누군가가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의 대답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의 안정감, 당신의 호흡, 당신의 존재감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폭풍을 흡수하지도 그것과 싸우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공간을 열어주고 그것이 지나가도록 둡니다. 그들은 영웅이나 해결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격렬함이 닥쳤을 때 움찔하지 않는 사람, 높아진 목소리를 듣고도 자신의 목소리를 낮게 유지하는 사람, 혼돈을 보고도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존재감은 단지 그 순간을 진정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이 평생 가지고 갈 기억이 됩니다. 얼마나 많이 혼돈이 그저 공간을 필요로 할 때 그것을 고치려고 애썼습니까? 얼마나 많이 그들의 폭풍을 가져와 당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까? 그 모든 것은 이제 끝입니다. 다음번에 격렬함이 솟아오를 때 끼어들지 마십시오. 조언하지도 도망치지도 마십시오. 그저 숨을 쉬고 그들의 시선을 붙잡고 당신의 발이 땅에 닿아 있음을 느끼십시오. 오직 당신의 목소리가 진실 외에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을 때만 말하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단지 그 순간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힘이란 어떤 느낌인지를 재정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어떤 폭풍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면 나는 에너지를 이끈다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 혼돈 앞에서 움츠러든 적이 있다면 좋아요를 누르십시오. 고치는 것이 이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힘이 아닌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으로 이끌 준비가 되었다면 구독하십시오. 왜냐하면 다음에는 우리는 단지 폭풍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평화롭게 돌아서서 그 평화를 온전히 가지고 떠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떠나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힘을 되찾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이것은 단지 폭풍을 이끄는 것을 넘어 언제 그것을 뒤로하고 떠나야 하는지를 알고 당신의 평화를 온전히 지니고 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선택은 머물러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노나 소음이 아닌 명료함을 가지고 떠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도 상처를 주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평화가 이해받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존엄성이 어떤 관계보다 더 오래 지속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오래 머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명료함을 앗아가는 대화에 머뭇거립니다. 사랑이 아닌 협상처럼 느껴지는 공간에 매달립니다. 그들은 후회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머뭅니다. 하지만 진정한 후회는 단지 선택받았다고 느끼기 위해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맞은편에 앉아 있습니다. 존중은 사라졌고 에너지는 무겁고 강요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과거의 당신이라면 더 간청하고 충분한 사람이 될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애원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나의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일어섭니다. 악의에서가 아니라 진실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어떤 공간이 당신에게 움츠러들 것을 요구한다면 그곳은 집이 아니라 새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드라마를 기대합니다. 쾅 닫히는 문, 마음을 찌르는 마지막 한마디를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깨끗하고 조용하며 온전하게 떠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어떤 논쟁보다도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마키아벨리는 썼습니다. 운명은 대담한 자의 편이다. 하지만 대담함이 항상 전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을 올가매던 족쇄 외에는 아무것도 부수지 않고 조용히 떠나는 것이 가장 대담한 행동입니다. 떠나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율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선물이며
모든 공간이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은 잠수 타거나 다리를 불태우거나 끝없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더 이상 당신을 보지 않는 것에 당신의 에너지를 주는 것을 멈출 뿐입니다.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자존감입니다. 변화를 느낍니다. 한때 활기찼던 대화가 이제는 거래처럼 느껴집니다. 과거의 당신이라면 부서진 것을 고치기를 바라며 머물렀을 겁니다. 이제 당신은 차분하고 명료하게 말합니다. 당신의 행운을 빕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떠납니다. 상처 주기 위해서도 도망치기 위해서도 아니라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을 존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얼마나 많이 두려움 때문에 머물렀습니까?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미 마음속으로는 떠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은 이제 끝입니다. 당신은 구걸하기 위해, 증명하기 위해, 관계를 위해 움츠러들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머무는 것이 자신을 잃는 것을 의미할 때 떠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설명보다 평화를, 투쟁보다 명료함을, 연기보다 자기 자신을 선택합니다. 평화를 가지고 떠나는 사람은 단지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떠난 공간을 재정의합니다. 그들의 부재는 상실이 아니라 교훈이며 아무도 잊지 못할 기억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잊기 위해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기억하기 위해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 속에서 당신은 단지 한 장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이 당신의 뼛속까지 울렸다면 나는 명료하게 걷는다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고통을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성장을 기록하기 위해 너무 오래 머물렀던 경험이 있다면 좋아요를 누르십시오. 사랑받기 위해 여전히 움츠러들고 있는 사람에게 이것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증명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진실 속에서 걸을 준비가 되었다면 구독하십시오. 왜냐하면 다음에는 우리는 단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우리의 왕좌를 차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읽히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잊히지 않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단지 여정의 끝이 아닙니다. 당신의 통치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결코 약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너무 열려 있었을 뿐입니다. 당신은 힘이란 모든 것을 주는 것이라 생각했고 연결이란 이해받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었고 예측 가능한 것은 통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버전의 당신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인정을 쫓던 자는 이제 명령하는 침묵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갈등을 두려워하던 자는 이제 폭풍을 통해 이끌고 너무 오래 머물던 자는 이제 평화를 가지고 떠납니다. 당신은 단지 멈추는 법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군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단지 자신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떠났을 때 당신은 다리를 불태운 것이 아니라 유산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체적인 자아의 부상입니다. 차갑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잡히고 흔들리지 않으며 온전한 존재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당신은 그들이 번역할 수 없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당신은 그들이 오를 수 없는 산이 되었습니다. 주체적인 자아는 단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변 세계를 재정의합니다. 당신의 침묵은 단지 울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재구성합니다. 당신의 존재는 단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잊지 못할 이야기가 됩니다. 당신은 선택받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선택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이해받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기억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설명을 멈췄던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혼돈이 소용돌이칠 때 굳건히 서 있던 나를 상처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존중하기 위해 떠났던 그 시간을 말입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왕저였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궁금해하게 두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부재를 느끼게 하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말이 결코 할 수 없었던 것을 말하게 하십시오.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은 대체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은 전설이 됩니다. 이것이 당신을 향한 부름입니다. 설명을 멈추고 추격을 멈추고 굴림을 시작하십시오. 주체적인 자아는 단지 삶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이 결코 잊지 못할 길을 개척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힘으로의 귀환을 알리는 신호라면 나는 굴림한다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 이것이 단지 영상이 아니라 거울이었다면 좋아요를 누르십시오. 쫓는 것을 멈추고 이끌 준비가 된 사람에게 이것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움츠러드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진실 속에서 일어설 준비가 되었다면 구독하십시오. 바로 여기서 당신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